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57페이지고요. 첫 번째 급수설비부터 보도록 하죠. 자, 6장. 이제 물과 관련된 설비 중에서 급수설비 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수도법이고요. 이론과 이제 수도 법령 내용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 이제 수도 법령에 있는 내용 중에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기억을 합니다. 4가지. 이제 수도법 내용 중에 4가지 정도를 기억을 할 거고요. 요 2, 3, 4와 관련된 부분 이제 수도법. 1번 관련된 부분은 주택법. 이제 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1000세대다 그러면 물이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한 물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주택법에 나와요. 정확히 표현하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번에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 과정이 되면 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만 또 별도로 또 학습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이걸 정확히 분석을 하고 에너지 쏟을 때 쏟고 또 그렇지 않은 데 빠져.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탁탁탁 단계만 진행하시면 뭐 쉽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물이 얼마큼 필요하냐? 물은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비상급수시설. 말 그대로 비상시에 먹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비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드시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수된 물을 받아서 먹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받아서 먹을 때는 그릇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릇. 이게 저수조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물을 받아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곳이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곳도 있습니다. 뭐 저쪽 뭐 가령 저기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간선 시설로 수도관이 이렇게 시수 같은 게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물을 퍼서 드셔야 돼요. 펌프 같은 거를 밑에서. 이걸 지하의 앙수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하 저수조 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하 양수 시설을 설치를 해서 물을 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그럼 그릇을 얼마짜리를 준비할 거냐? 우리 1000세대인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지하 양수 시설은 우리가 1000세대인데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만큼을 먹으니까 물을 얼마만큼 퍼올릴 거냐? 그리고 먹은 물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퍼올린 물을 또 일부는 또 모아놔야죠. 그러니까 물을 얼마만큼 하루에 퍼올리고 얼마만큼의 그릇을 저수조를 준비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2가지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저수조 시설은 거기 2번에 나오죠. 고가 수조 저수량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였어요. 0.5톤 세대당. 물론 이제 단서는 다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의 그릇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세대다 그러면 500톤짜리 저수조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저수조를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저수조를 만들 때 1000세대다 그러면 이게 500톤짜리다 그 얘기예요. 500톤 이상 되는 저수조. 1000세대짜리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하에는 500톤 이상의 저수조가 있다는 거예요. 500톤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욕조가 보통 한 1톤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욕조. 그런 게 500개 들어갈 만한 양의. 그렇죠. 1000세대인데 1000세대가 물을 뭐 여름에 많이 먹고 쓰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크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저수조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뭐 이쪽에 뭐 10m 이상, 10m 이상 뭐 이렇게 커요. 그런 저수조가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퍼 올리겠다. 그러면 하루에 물이 0.2톤 이상의 물이 나와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세대다. 그러니까 1000세대라 그러면 200톤 이상의 물이 매일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안 드시는 거 있으면 모아놔야 되니까 세대당 0.3톤 이상의 저수조도 함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양수량이고 이건 저수조입니다.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하시면 되고 숫자와 관련된 건 외우지 마세요. 숫자와 관련된 건 다 나중에 기억을 다 해드리니까 이런 패턴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을 퍼 올려서 모아놓을 그릇도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하 저수조를 하든 지하 양수 시설을 하든 저수조는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저수조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 여기부터는 수도법에 나옵니다. 저수조 설치 기준. 저수조 설치 기준. 그래서 58페이지에 저수조 설치 기준이 나와요. 14개가 있어요. 14개. 숫자 외우지 마시고요. 14개의 저수조 설치 기준. 이것도 잘 나오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기준은 아니고요. 외우려고 드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수조 크니까 사람 요만하겠죠, 그죠? 그래 관리자가 이 저수조가 이 물을 이렇게 받아서 세대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저수조의 물이 이 안에서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물을 여기로 받아서 여기로 물을 보낸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만 돌면 여기는 그냥 평생 그냥 그 물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이쪽에서 받았다면 반대쪽 밑부분에서 물을 배수해라. 이런 것도 규정이에요. 그래서 뭐 가령 그런 이야기는 뭐 여기 이제 14가지 기준 중에 14가지 기준 중에 거기 보시면 1번, 2번을 보시면 2번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해. 이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규정은 다 이 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회계하시면 이런 방법을 선입선출법이라 그래요. 배우셨어요?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게끔. 네. 뭐 이런 부분. 뭐 뿐만 아니고 이제 점검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맨홀 뚜껑도 만들어야 되고 맨홀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위에 뭐 천장이 있다 그러면 이 높이도 규정을 해야 되고 주변에 점검도 해야 되니까 양쪽 이런 규정도 해야 되고 저수조 청소해야 되니까 배수구 쪽으로의 구배도 잡아야 되고 또 청소를 안 해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내부 높이도 정해야 되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숫자는 다 그냥 세운 숫자가 아니고 점검해서 들어가려면 뭐 90cm 이상은 돼야 되고 뭐 여기를 점검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깨폭 60cm 이상은 돼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의 숫자들이니까 숫자는 외우지 않으셔도 결과적으로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뭐 거기 12번 보시면 저수조의 내부 높이 보니까 180cm 이상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12번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청소해야 되는데 꾸정하게 청소하면 효과가 안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청소할 수 있게끔 뭐 내부 높이는 이렇게 해라라든지. 그러니까 이 숫자는 다 이렇게 연관성 있는 숫자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 안에 있는 또 물이 썩을 수 있으니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뭐 통기관 같은 것도 만들어라. 또 물이 넘침에 대비해서 물 넘침관이라고 하는 이제 원류관 같은 것도 만들어라.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실제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물 넘침에 대비해서 이런 이제 원류관 같은 거 만들어 놓거나 통기관 같은 거 만들어 놔요. 그러면 여기에는 물이 이렇게 흘러요? 평상시에? 안 흐르고 그냥 빈 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빈 관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뭐 쥐나 벌레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잖아요. 이거 먹는 물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끝에는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거, 아주 가는 세목의 스크린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벌레 같은 게 안 들어오게 해라. 뭐 이런 이제 이 물을 어떻게 이제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를 중점을 두고 이렇게 저수조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4가지를 막 외우듯 하시면 안 되고 이 개념을 잡으시면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래요. 설치 기준이 뭐 사각형으로 해라, 동그랗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생상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설치하라고 하는구나. 요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저수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수조를 관리해야 돼요. 저수조를 관리를 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위생점검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자, 위생점검 혹은 이거를 위생 상태점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기본 잡으실 때 좀 힘드시겠지만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무슨 법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어를 조금 힘드셔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용어를. 그러니까 위생점검 이거를 그냥 본인만 위생진단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나오는 표현, 법적 표현은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안전점검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용어들 뭐 지난 시간에 우리 하자하면서 하자 진단, 뭐 하자 감정, 안전 진단 이런 거 구분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용어를 맞추셔야 돼. 그게 이제 힘든 겁니다. 법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위생 점검 그러면 요거를 그냥 위생 점검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를 그냥 본인대로 위생 진단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생 점검이라는 게 있고 또한 뭐가 있냐면 저수조에 청소가 있습니다. 청소. 요 저수조 청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수조. 왜냐하면 지금 이 물이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썩을 수 있으니까 반기마다 이렇게 저수조를 청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생점검은 월 1회 이상은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 뭐 물 새는 데 없는지, 뭐 이런 세목 스크린은 제대로 있는지, 뭐 맨홀 뚜껑은 잘 열리고 닫히고 잘 식은 장치가 돼 있는지, 뭐 이 안에 있는 물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수 청소는 물 다 빼내고 그래서 세척하는 절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기간마다 위생점검과 청소를 하니까 저수조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세대 갈 때 이제 펌프를 통해서 배관 통해서 이제 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요 문제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펌프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이 배관을 지나면서 뭐 여기 어떤 배관상의 문제가 없는지, 또 세대에서는 적정 압력이 나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청소를 쭉 해놨습니다. 청소해놓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깨끗하게 했죠. 그래도
이 물이 정말 세대에서 먹어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해요. 그거를 우리는 수질 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질 검사. 수질 검사. 수질 검사 연 1회 이상을 한다. 자, 근데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서 잘 보시면 어디는 점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디는 검사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설비를 하게 되면 어디 점검, 뭐 자체 점검, 또 여기는 수질 검사, 뭐 정기 검사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뒤에 이제 점검이라고 붙는 것과 검사라고 붙는 게 이제 뒤에 용어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점검이라고 쓰는 거는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검사라고 하는 건 다 외부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먹는 물 검사 기관에서 물을 떠다가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구분하실 때 검사 이렇게 나오면 이건 외부 기관에서 물을 떠가는구나. 뭐 예를 들면 승강기 정기 검사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와서 승강기 안전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체 점검 그러면 이거 이제 관리자가 뭐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승강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리의 자체 점검 그러면 승강기 내부적인 승강기 관리 주체가 승강기 안전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아주 그 기본적인 그 용어의 구분 표현 이런 걸 잘 잡으셔야 돼. 그래야 이제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매 설비마다 점검해야 되죠, 검사해야 되죠. 이런 게 이제 매번 나와요. 설비 아까 잠깐 보셨지만 12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접근하시는데. 특히 이제 법령과 관련된 건 그 용어를 정확히 해석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뭐 여기 혹은 저수조 뭐 이런 데서 이제 퍼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잔류염소가 어떻고 수소연 농도가 어떻고 택도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 결과가 적합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적합. 그래야 이제 딱 게시판에 딱 붙여놓죠. 이 물 깨끗합니다 이렇게. 근데 검사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유리잔류염소가 부적합 이렇게 나왔어요. 뭐 탁도 부적합. 그럼 그거 이렇게 부착할 수 있어요? 그런 강심장이 있습니까? 이 물은 안 좋은 물이니까 드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즉시 빨리 청소해가지고 샘물 받아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9페이지 이제 그 이번에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야 되는 위생상의 조치해서 이렇게 이제 밑에 미음번에 뭐 시료 채취 방법, 검사 항목 요 내용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60페이지에 보시면 요 기록은 2년간 보관해라.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벌칙에 그러면 이런 거 안 했다. 저류청소 안 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소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용어를 여러분들 판단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용어를 정확히 하는 거. 처음에 사람 이름 기억하는 게 힘들듯이 이것도 많이 힘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 주관식 문제 유형이 예전에 숫자만을 물어보다가 지난번 시험에도 그랬지만 그 용어를 써봐라 이런 문제를 슬슬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수 통기 설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배수 통기. 자, 제 2절. 자,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은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본 과정에서 또 시설 개념에서 언급하기로 하고요. 이제 세대에서 드시고 이제 버리는 과정이에요. 버리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드시고 나면 이제 버리잖아요, 그죠? 버릴 때. 자, 이 버려지는 물을 이제 우리는 이제 오염된 물이다. 그래서 이제 오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죠?
드시는 물은 급수가 되지만 이제 오수가 됩니다. 오수는 냄새가 나니까 항상 버려지는 물에는 이 공기를 통하게 해서 요 악취도 막고 또 관내 청결도 유지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설비를 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수 처리 설비를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물과 관련된 설비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릴 때 제일 신경이 쓰는 게 뭐냐? 버릴 때 이 버려지는 물, 이 버릴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냐? 하수관에서 악취가 유입되는 게 이제 제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물을 버리고 나서 악취가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이 악취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은 버릴 수 있는데 악취는 올라오지 않게끔 이러한 함정을 만들어 놔야 돼요, 배수관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꼭지도 밑에 보면 왜 그냥 빠듯하게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설계가.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수관 밑에. 이게 뭐냐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물을 버리면 쭉 따라 내려가는데 이렇게 넘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요 턱에 해당하는 만큼은 물이 안 나가잖아요. 요 턱에 해당하는 만큼. 그럼 이게 물은 따라 나가지만 요만큼의 물은 항상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 오수가 이제 많이 이제 악취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악취가 이렇게 타고 오다가 이 물로 꽉 차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냄새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막히죠, 악취가.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는 트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트랩. 가두는 거죠. 네. 함정처럼 가두는 거야, 악취. 그래서 트랩을 설치를 합니다. 트랩. 그래서 이 트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트랩의 형태는. 지금 이제 60페이지, 61페이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를 그대로 이렇게 꺾어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걸 사이펀형 트랩, 관 트랩, 파이프 트랩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거 말고도 용접형 비사이펀형 트랩도 있어요. 뭐 이런 형태 말고 뭐 이렇게 파이프를 이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요 빠져나가는 부위에 이제 이렇게 뭐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떡게 같은 걸 이렇게 덮는 거죠. 이렇게 덮게 같은 거. 그리고 배수배관은 이렇게 돼 있고 물은 이렇게 해서 요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요 부분이 이 양쪽 부분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빠지는데 물은 올라오지 않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화장실 바닥에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으면 탁 돌려가지고 빼서 머리카락을 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뚜껑을 딱 열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이게 이제 벨 모양으로 이렇게 딸랑딸랑 벨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벨 트랩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배관을 이용한 게 아니라 별도의 모양을 가졌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용접형 트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특정 목적 뭐 미용실에 갔더니 머리카락이 잔뜩 나오더라. 그럼 머리카락을 걸릴 수 있는 거. 해수욕장 앞에 갔더니 뭐 모래만 계속 나오더라. 그럼 나오잖아요. 막 샤워하고 그럼 모래를 제거할 수 있는 거. 뭐 또 그 카센터에 갔더니 뭐 기름 같은 거 정비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또 거둘 수 있는 거. 뭐 호텔 같은 데 갔더니 기름 요리를 많이 하니까 기름 같은 거 별도로 모을 수 있는 트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 트랩, 뭐 샌드 트랩, 뭐 헤어 트랩, 뭐 가솔린 트랩.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에서 이제 표현합니다. 그죠? 이건 어디서 쓰는 거다라는 걸 이제 그냥 용어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또 특수 목적에 맞는 형태의 뭐가 있다? 트랩이 있다는 거죠. 트랩. 그러니까 트랩이 있으니까 어때요? 악취가 안 올라오니까 이 세대에서는 쾌적한 거예요. 좋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런 사이펀형 트랩, 관형 트랩 같은 경우는 사이펀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펀 작용. 들어보셨나요? 사이펀 작용? 그러니까 물을 확 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그냥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량의 물을 버리면 얘가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쭉. 그렇게 하고 또 이쪽에서 물을 버릴 때 공기가 따라 내려가니까 공기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 물이 따라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트랩에 있는 요걸 이제 우리는 요 트랩에 있는 요걸 이제 우리는 봉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봉수라고 그래요. 요걸 봉수. 근데 이 봉수가 제자리에 안 있고 따라 나가더라. 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봉수가 없으면 트랩만 있으면 악취는 올라오잖아요. 봉수가 있어야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악취가. 그러니까 이 봉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보호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봉수가 깨지니까. 그래서 거기 61페이지 3번 보시면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과 방지 대책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괴가 되는데 뭐 주로 이제 사이펀 작용이에요. 뭐 거기에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 헝겊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증발되기도 하는데 주로 사이펀 작용이죠. 그래서 이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살려둘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살려둘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기구 배수관에서 이렇게 배수횡 지관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배수횡 주관을 타고 이제 물이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물이 쭉 나가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량의 물이 위에서 쫙 내려가니까 다른 데서 많이 버리니까 여기 있던 공기가 같이 막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쫙 해서 이게 뚝 떨어질 때 이 순간적으로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물이 쫙 내려가면.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가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공기가 채우니까 이 부분이 진공이 되니까 이 물이 빨려 오는 거죠. 이런 결과가 빚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령 여기를 이렇게 개방을 시켜버려요. 여기를. 예를 들면. 그리고 요 꼭대기를 이렇게 해서 옥상에다 이렇게 연결해놨다. 가령. 이런 관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면 물을 지금 이제 다량의 물을 쫙 버렸잖아요. 물이 버리니까 순간적인 진공 상태가 돼서 이 공기가 쫙 빨려오죠. 빨려오면서 이 물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쭉 빨려올 때 여기서 이 공기가 오려고 그랬더니 이게 하늘에 여기 개방돼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공기가 오지 않고 이 공기가 여기를 채우는 거죠. 이 공기가. 여기 이제 개방돼 있으니까 그냥 이 공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내려오면서. 그러면 여기에 있던 공기가 빨려오는 게 아니라 이 공기가 빨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지금 공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이건 공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이건 안 통하죠. 다 막혀 있죠, 그죠? 이건 공기가 통하죠. 그래서 공기가 통하는 관.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통기관. 그래서 이 통기관을 설치를 함으로써 트랩의 봉수가 보호가 됩니다. 이 배수 통기 설비, 특히 이 통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죠. 트랩 한 번에 통기관 두 번.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통기관 형태를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 통기관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 6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박스 안에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통기관에 있고 설치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얘를 보호했죠? 첫 번째,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죠?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킨다. 뭐 이런 표현 나와 있고, 이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기관이라는 걸 설치한다. 이제 알았어요. 그죠? 통기관이 설치되는구나. 근데 그 통기관이 그렇게 많아요. 뭐 영어 통기관도 있고, 뭐 이런 통기관도 있고, 저런 통기관도 있고.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뭐 외우거나 뭐 이게 뭐다 이거 하진 않아요. 이거 하진 않고, 다만 이것도 뭐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통기관을 크게 구분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통기관을 좀 구분하는 방법.
자, 이제 각 뭐 높은 층도 있고 낮은 층도 있고 이렇게 각 세대의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위생기구에서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죠. 그죠? 위생기구에서 이렇게 이제 배관을 연결을 해서 요 배관을 쭉 모아서 배관에서 나오는 물이 쭉 모여져서 요 배관이 다시 이렇게 들어나가고 요 배관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여기 이제 오수 처리 시설로 갑니다. 우리가 정화조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요 부분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놨을 때 문제점이 이제 여기에는 트랩이 있어서 이 트랩이 악취가 위로 올라오는 걸 막았었잖아요. 근데 다량의 물이 배수가 되면서 이게 파괴가 되는 현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키기 위해서 이 통기관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요 그림 하나만 가지고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관을 하나 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을 하나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외부에 개방이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통기관이 설계가 되는데 위생기구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그럼 효과가 아주 좋겠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각계 통기관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위생기구 하나하나마다 다 통기관을 세면기에도 달고, 변기에도 달고, 다 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공간이, 이 배관이 너무 많아지면 공용부 면적이 그 안에 그 피트라고 하는 그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럼 전용 부분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하면 좋다는 건 아는데 돈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2개에서 한 8개까지 많으면 이 정도를 묶어서 처리를 합니다. 통기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3개의 공기 통하는 통기관을 이렇게 하나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설치하는 거를 루프 통기관이라고 그래요. 묶어서 설치하는 거. 루프 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기 방식을 쓰는데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물이 내려가는 배관을 쓰고 그리고 개방을 시켜가지고 평상시에는 물이 내려가다가 물이 멈추게 되면 공기가 통하는 통기관과 배수관을 겸하는 거죠. 이걸 습윤 혹은 습식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 특히 이런 통기관 중에서 배수배관을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배수직관을 그대로 상부에 그대로 환경을 유지해서 올리는 게 있어요. 요 명칭을 신정통기관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기관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수, 이건 습식과 통기를 그대로 겸하는 거, 이건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개방한 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기관을 정리를 하려면 우선 뭘 해야 되냐면 배수 배관의 명칭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수 배관의 이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 통기관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배수 배관의 명칭, 얘가 뭔지 모르면 통기관은 얘하고 만났는데 얘가 뭔지 모르면 뭐하고 뭐가 만났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배수배관 명칭을 그대로 알고 두 번째 통기관의 명칭을 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배수배관 명칭을 지금부터 이제 쓸 거예요. 우리가 배관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배관이 있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로로 되어 있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수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평. 뭐 한자로 횡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그냥 수평이라고 쓰시면 돼요. 수평. 얘는 수직. 수직.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평과 수직으로 하고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이 있고 지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은 딱 두 개입니다. 가장 큰 거 얘하고 얘. 얘하고 얘는 주관이라 그래요. 주관. 그래서 얘와 얘를 주관 이렇게 부르고 얘와 얘를 주관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여러 개 있잖아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딱 하나씩 있는 건 주관이라 그러고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여러 개 있는 거. 여러 개 있는 거는 지관이라고 부릅니다. 지관. 지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딱 하나씩 있죠. 하나씩.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자, 그럼 이제 요거의 용어를 지금 볼까요?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럼 주관이죠. 주관. 이게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 이 용도가 뭐예요? 물을 빼내는 용도죠. 그래서 이 배관 이름이 뭐냐? 그럼 배수 수직 주관이에요. 그래서 주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자를 빼기도 합니다. 그냥 배수 수직관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배수 수직 주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배수하는 거죠. 수평이죠. 주관이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얘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얘. 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주관이에요, 지관이에요? 지관.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 용도는 뭐예요? 배수. 배수 수평 지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칭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여러 개 있죠, 이것도. 그럼 이게 또 배수, 수직, 지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배수를 하기 위한 수직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개니까 지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부르고 얘는 이게 위생 기구에 붙어 있다 그래서 위생 기구에 붙어 있는 거는 기구 배수관이라 그래요. 그냥 기구 배수. 이렇게 해도 혼동이 안 되잖아요. 기구에 붙어 있는 배수관.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의 명칭을 일단 정확히 알자.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아까 통기관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관을 하나 세웠잖아요. 그죠? 관을 하나 세웠잖아요. 이게 수직관이에요? 수평관이에요? 수직. 하나밖에 했으니까 주관. 뭐 하기 위한 관이에요? 이거는 공기를 통하게 하기 위한. 통기, 수직, 주관. 근데 이제 주자는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죠? 통기, 수직관 혹은 통기, 수직, 주관.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통기, 수직관. 통기, 수직관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냥 두면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배수배관하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 통기관이다 이렇게 부르죠. 요거 자체는 뭐 개념상 어렵지 않고요. 다만 여기서는 통기 수직관 이제 찾을 수 있겠죠? 배수 수직관 찾을 수 있겠죠? 그림상 그죠? 배수 수평 주관 찾을 수 있겠죠? 배수 수평 지관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통기를 요 전체 세 개 중에 요거 하나로 통기를 했다 그러면 각계 통기예요, 루프 통기예요? 루프 통기가 되는 거죠, 그죠? 루프 통기.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뭐 기본 심화 들어가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루프 통기관도 뭐 환상 통기, 회로 통기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배수 수평 지관과 통기 수직관이 만나는 관을 우리는 뭐 예를 들면 회로 통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회로 통기관을 고사하고 배수 수평 지관이 어디야? 통기 수직관은 뭐야? 이러면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기본적인 관이거든요. 근데 관이 어떤 고유 명사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용도나 뭐 또 뭐가 배수되느냐 그거에 따라 그냥 명칭을 따라 붙인 거잖아요. 가로냐 세로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봐도 쉽게 정리할 수 있게끔 관명칭이 돼 있고 그 관명칭과 이런 것들이 지금 요 관이 지금 뭐하고 뭐가 만났어요? 요 통기관이 배수수평 지관하고 그죠? 그리고 통기수직 관이 만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는 이제 기본 심화에 가서도 하고요. 내일 시험 보러 갈 때 오늘도 해요.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잘 안 되는 얘기고 어려운 얘기다. 그러나 기본 단계에서는 이 관의 명칭 정도는 알자. 뭐가 만나서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누가가 만난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이제 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 하얀색으로 쓴 배수배관의 명칭은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통지관의 개념에서 각계통기와 루프통기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요. 하나씩 돼 있는 거 2개, 8개 된 거 이건 못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통기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구가 나옵니다. 청소구. 뭐 요번에도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잘 봐요. 이게 이 배관에 청소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배관에. 왜 청소구를 만들어요? 뭐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막히면 물이 그렇잖아요. 여기 막혔어요, 여기가. 뭐 여기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여기 꽉 막혔어요. 그럼 물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럼 물 버리면 어떻게 역류가 되지, 다른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뚫어줘야 되잖아요, 여기를 뚫어줘야 돼. 그죠? 그럼 배관을 자르고 그거 빼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청소할 수 있는 청소구를 둬요. 그러니까 그림을 뭐 이런 개론에서 이제 그 보시면 뭐 이렇게 뭐 통상 이렇게 설계는 안 하고 이렇게 빼고 이쪽에서 꺾죠. 이제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호수가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물질이 내려와서 여기 막 쌓일 거 아닙니까? 쌓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막혀버리면 여기 청소를 해야 돼요, 여기를. 그러면 요 바로 입구에 여기에다가 여기 볼트를 풀러가지고 이게 이제 개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금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딱 오픈을 시키면 이게 빠지겠죠,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우물 제거하고 다시 채우면 또 깨끗해지죠. 이게 청소구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구. 청소구는 어디다 설치하느냐? 이거 물어봤어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청소구를 여기에 설치해야 좋을까요? 여기에다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가나 어디에 청소구를 설치하는 게 좋아요? 네? 당연히 여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제 표현 아까 얘기한 배수 수평지관의 상류 또 배수 수평주관의 하류 수직관의 중간 부분 상류 하류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관인지를 알아야 위치를 딱딱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설치를 합니다. 또 배관이 45도 이상 꺾여 있는데도 막힐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데 이제 설치하는 게 이제 통기관. 그래서 이번도 중간 부분 이게 쉽게 답은 찾았지만 이게 이제 청소구입니다. 청소구. 그 다음에 이제 밸브예요. 밸브. 밸브도 이제 여러 밸브가 있습니다. 요번에 시험에서는 차 밸브라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차 밸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제 하시기로 하고, 요 밸브라고 하는 게 뭐고,
이거 밸브를 왜 만드는 거고, 명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밸브. 자, 이쪽에서 볼까요? 세 번째 청소구고, 청소구는 뭐 쉽게 아실 수 있고, 네 번째 밸브. 자, 이건 좀 많이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합니다. 밸브가 뭐예요? 밸브? 왜 밸브를 잠그고 왜 열어요? 뭐 유체를 보내거나 막거나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밸브죠. 그럼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막거나, 그죠? 문을 열거나 뭐 이런 걸 우리 이제 개폐 목적이다. 뭐 열고 닫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밸브를 설치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단순히 막고 열고뿐만이 아니라 미세한 부분에서는 이걸 10만큼 줄 거냐 12만큼 줄 거냐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갖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밸브라고 하는 걸 설치한 이유는 이 개폐 목적 이거나 아니면 조절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물을 보내고 아니면 정지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열고 닫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차단이 목적인 밸브를 문밸브라 그래요. 이게 문이에요, 문. 우리나라 사람 장영실 같으신 분이 밸브를 개발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창작 아니야. 발명했다면 아마 이름이 밸브라는 용어도 쓰지 않았겠지. 아무튼 문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외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외국 사람 영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톨게이트 하잖아요. 게이트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밸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게이트 밸브 하는데 그 게이트 밸브가 문 역할을 하는 밸브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게 암기가 아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게이트 밸브. 자, 이런 유형의 밸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밸브가 있냐면 이런 밸브가 있어요. 조절하는 밸브. 그래서 사람 3명만 보내. 5명만 보내. 물량을 가지고 이해를 돕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명 가서 3명만 보내고 3명 지날 때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딱 끊어줘야 되죠. 딱 스톱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 밸브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스톱 밸브 이렇게 조절하는. 근데 이제 우리도 왜 그 한국말도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대문도 있고 쪽문도 있고 뭐 문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영어도 이 문에 대한 표현이 게이트라는 표현도 있고 슬루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슬루스 밸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슬루스가 뭐냐면 통로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 그래서 게이트 밸브를 슬루스 밸브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그냥 외우신 분은 나중에 스톱 밸브의 일종인 글롭 밸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게이트 밸브하고 글롭 밸브하고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영어라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만든 거지. 그래서 그 목적을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장영실 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요 게이트 밸브나 슬루스 밸브는 같은 요 문 종류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조절 밸브는 스톱 밸브. 스톱 밸브는 조절할 때 그냥 유량을 일정하게 그냥 가는 상태에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90도로 꺾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절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앵글 밸브도 있고 뭐 여기는 글롭 밸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63페이지에 그 밸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시면 훨씬 더 접근이 좀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배수 통기배관 뭐 요건 이제 조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인데요. 요건 기초 과정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개념을 조금 잡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좀 쉬셨다가 이제 이제 버렸죠. 버려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모든 물이 버려진 물이 그죠? 그래서 여기 얘기. 그래서 여기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새물로 환원해드리면 이제 급수 물과 관련되는 모든 설비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좀 쉬셨다가 여기 오수 처리 설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